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내일이 되면 시장이 또 열리게 됩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게 되니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만 갖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절호의 기회다. 앞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의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릴 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개별 종목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잠시 후에 공개방송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석 이후에 절호의 기회다. 왜 기회인지 시황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시황은 제가 코로나19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되기 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더 이제 추가가 됐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튼 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절호의 기회라는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호의 기회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는 주구장창 올라갈 줄 알고 떨어질 때는 또 너무 쉽게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의 정상에 한번 올라간다고 치죠. 예를 들어 태백산 올라가신다든가 설악산 올라가신다든가 혹은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출봉 올라가신다든가 만약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너무 힘들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가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상인지 모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정상이 눈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알고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식상해질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내려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힘의 30%도 발휘하지 않고 나서도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어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나의 가진 힘의 70% 이상을 쓰게 되면 내려올 때 30%의 힘이 없으면 나중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70%의 힘을 들여서 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내려올 때 가볍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올라갈 때 70 정도의 아주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다면 내 계좌가 줄어들 때는 너무 쉽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간과하지 않고 계신다면 항상 그래서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내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정상만 보고 간다면 90% 힘을 쏟아붓고 100% 힘을 쏟아부어서 정상에 있다면 내려올 때 힘이 빠져서 큰 사고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을 70%만 쓰시고 내려올 때 이 힘을 비축해 두고 항상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손해도 조금 보고 거의 안 보고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망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시황은 요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관련주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신다면 자, 유망 섹터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목으로는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35720 코드 번호.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보면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관련 최고 수혜주. 최고 수혜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이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초록색 창이라든가 여기다 이제 치게 되면 아니면 이 카카오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다 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신다면 자 2020년도에 기대되는 실적 성장세를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예상이 아니라 실적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본다면 비즈보드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비즈보드에 대해서 높은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 잠재력. 자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했죠. 이제 카카오 뱅크도 이제 상장을 할 것이고요. 카카오 페이도 있습니다.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 투자 포인트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보신다면
자, 이렇게 다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다면 웹툰, 피코마, 일본 등에서 대박 행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빅게임 앱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툰에서도 뭐 네이버 웹툰도 있겠지만 웹툰을 잘 봐야 될 거, 실적을 잘 봐야 되겠고, 카카오 게임즈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9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다른 계열사도 IPO를 하게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잇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바로 이제 상장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매머드급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또 수익을 보지 못하는 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죠. 금융계열사를 상장시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네이버와 카카오를 단순히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따로 띄워놓고 이런 그 포털만 비교한다면 카카오가 아무래도 다음이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죠. 1등이 네이버로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본다면 성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네이버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가 성장성을 본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점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은 회사로 변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도 다 보여드릴 텐데 영업이익률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신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 프렌즈 1호 캐릭터숍 중국 상하이에 성황리에 오픈을 했습니다. 캐릭터 IP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카카오의 인형 같은 것들 있죠. 뭐 이렇게 곰인형처럼 생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뭐 요렇게 생긴 이거 뭐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중에서 플랫폼 부분과 콘텐츠 부분. 자, 이 플랫폼 부분과 콘텐츠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YOY는 전년 대비 실적입니다. QNQ는 전분기 대비 실적인데요. 보신다면 플랫폼 부분은 51% 성장을 했고, QNQ 부분은 12%.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8%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만 해도 사실은 규모를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성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신다면 톡비즈, 이 아랫부분이 톡비즈입니다. 요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요 톡비즈 부분, 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톡비즈 부분이 거의 2분기에는 50%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죠.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화되고 있고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털비즈. 포털비즈는 아실 겁니다. 포털 아시죠? 네이버 다음. 그럼 포털비즈가 있는데 포털비즈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PC를 기반한 인터넷 쪽보다는 카카오톡 같은 톡을 이용한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 본다면 신사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서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19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2019년도가 여기인데, 자, 16%, 18%, 20%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23, 26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사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카카오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보실 때도 이렇게 파고들어서 보신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구나, 전망이 있구나, 없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콘텐츠 부분 보게 되면 플랫폼 부분이고요. 콘텐츠 부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게임입니다. 게임이 24, 23, 26, 23, 23. 게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뮤직,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36, 35, 38, 35, 33.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콘텐츠 부분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1,000만 원씩 계속 벌었는데 1억씩 벌었는데 계속 1억씩 벌고 있어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작아졌다는 것. 다른 것들에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기타 서비스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플랫폼 부분과 포털 비즈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다면 톡비즈.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톡비즈가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톡비즈의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컨텐츠를 이용한 톡을 이용한 무궁무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휴대폰에 이 톡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노란색 톡. 자, 그리고 포털비즈. 포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체가 돼 있죠. 이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체로 보이고 거의 그렇지만 매출은 거의 비슷한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쪽 그 PC를 기반한 쪽보다는 모바일을 기준으로 한 톡을 기준으로 한 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 신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데 자, 완만하게가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보면 2019년도 2분기에 500억, 600억, 자 800억으로 늘어나던 것이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자 1000억, 1200억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본다면 신사업이 아주 확장성이 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려 2배가 넘는 불과 1년 만에 2배가 넘는 이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다면, 조금 더 보신다면, 이제, 게임과 뮤직,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 표를 보신다면, 시황에서 뭐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모바일과, 자, 노란색 PC, 그리고 카카오 VX,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 VX 좀 늘어나고 있죠? 톡은 계속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뮤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 1,400억, 1,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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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억 거의 뭐 평탄하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료 콘텐츠 부분과 IP 비즈니스 기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본다면 이 노란색 부분이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약간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피코마 쪽이 상당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요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IP 비즈니스는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 여기 보신다면 이제 실적입니다. 2019년도 2분기, 20년도 1분기, 그다음 20년 2분기 보신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신다면 여기 이제 보신다면 영업 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400억, 800억, 970억 이렇게 나오죠. 2020년도 들면서 급격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을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팔고 나서 몇 퍼센트를 버느냐. 100원 팔았을 때 얼마를 버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5.5%에서 10.2%로 2020년도 넘어오면서 거의 2배로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2020년도에는 10.3%를 또 유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률이. 물건을 팔아서 1,000원 팔아서 50원 남다가 이제 100원씩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확정이 되고 있고 이거는 조금만 마음 먹으면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42%의 성장,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11%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성장해도 많은 성장일 텐데 무려 14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로나19 1차 팬데믹 때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팬데믹 때 2월 3월 급락장에서 30%의 수익을 거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수익이냐?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아니고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이 무슨 기준이냐? 이 방송에서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회원 문자 발송 기준입니다. 어느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았다는 그 문자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비중까지도. 이게 다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보시면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오셔서 이 매매 일지를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제가 해놓은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종목을 사서 손실이 났었고 그래서 수익 손실 앞에서 오늘은 몇 퍼센트 수익, 몇 퍼센트 손실 그걸 다 기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2월에서 3월 2월에서 3월은 여러분들이 정말 악몽 같은 달이었을 겁니다. 2200포인트대에서 무려 1500포인트가 깨지는 이러한 안 좋은 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딱 두 종목만 생각하시면 되죠. M&A 관련주인 한진칼 이런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또 한 종목, CJN이라는 종목이죠. CJN이라는 종목을 제가 3만 원, 4만 원, 6만 원대 메시지를 보냈더니 드디어 권태민이가 이상해졌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14만 원에 팔았습니다. 비중 60%까지 실었다가
60%란 비중은 여러분 리딩을 하면서 실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가져간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샀다가 쫙 모아 나갔다가 일부 줄였다가 또 많이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걸 잘해야 되죠. 그런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TV 언론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로 지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프랑스는 최대, 사상 최대, 아프리카 150만 명 발생을 했고 지금 남미 쪽 난리가 났죠. 미국에는 대통령까지 확진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WHO에서 2차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차 팬데믹 선언하게 되면 국경을 봉쇄할 것이고 지금 뭐 스페인의 일부 국가는 그다음에 일부 국가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이런 데는 다 지금 봉쇄가 되고 마스크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국경을 봉쇄하게 됩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국경을 이렇게 딱 봉쇄를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오더라도 격리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무역이 축소가 되고 거래가 위축되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중에 돈 버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오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장은 좀 전에 올라간다고 제가 앉아서 이 대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올라갑니다. 그 충격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잘 못 드렸는데 잠시 후에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잠깐 방송 보시는 분한테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왜 갑자기 TV 대선 토론 이후에 갑자기 걸렸는가 의심해 볼 만하겠죠. 그렇다면 뭐 없는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11월 3일 대선 때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학자들은 다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나온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백신이 못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다 나았어 라고 큰 소리 치고 떵떵 딱 걸어놔서 떵떵거리 연설을 한다면 그러면 백신 부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았다는 것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길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추석 이후에 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가 맞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70%의 힘만 쓰시고 내려올 것도 준비하시고 항상 대비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